안녕하세요. 행정법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행정소송제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쟁송제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제도를 공부했죠. 행정심판제도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기능을 하고,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행정행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판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재판과 같다 이렇게 봤죠.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행정행위가 되겠죠.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행정소송은요, 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순수한 의미의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나, 재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판이라면 어떻습니까? 원고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소송의 진행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선언 작용이 있어야겠죠.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그러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행정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는가가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별표 4개입니다. 처분성 인정되는가? 첫 번째 판단 요소가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처분성만 인정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이것도 봐야겠죠. 자, 행정처분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거 있죠. 원고 적격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도 다릅니다. 가령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피고인과 검사 이렇게 돼 있죠. 검사는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원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이런 말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 이렇게 씁니다. 용어도 다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만 인정돼서 되는가? 그렇지 않죠. 세 번째는 뭐냐?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이익까지 인정돼야만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자기의 소송 이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처분성도 인정되지 않고 원고 적격도 없고 소이익도 없다. 그러면은 소송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행정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요. 첫 번째 어떤 종류입니까? 주관적 소송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관적 소송이다 그러면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이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을 뜻합니다. 1인을 뜻하죠. 한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참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제3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보조 참가랄지 참가가 많이 있었죠.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일단 주관이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취소 소송이 있었죠. 항고 소송이라고 봐야죠.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소송에는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 소송, 그죠? 민중 소송. 그 다음에 선고 소송 이런 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 객관적 소송은 말이죠. 한 개인의 어떤 법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관적 소송과는 대별되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취소 소송 말고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분들 요 내용을 잘 모르죠. 당사자 소송은 말이죠,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에 대해서 행정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했을 때 이 처분에 불복하는 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을이 말이죠, 갑을 상대로, 즉 갑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관계, 처분상 법률관계가 있어요. 이 법률관계, 즉 을과 예를 들어서 병의 법률관계가 있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자, 45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의 의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상 처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처분에 대해서 불복, 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법, 이게 바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정식의 사법작용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죠? 정식의 사법작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법, 즉 법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보나 외형적으로 보나 완벽하게 어떤 요건을 갖춘 소송작용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던 행정심판과는 전혀 다르죠.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459페이지예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왜 있는가 줄 한번 그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죠. 중심 기능 줄 그세요. 459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중심 기능 해가지고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한다. 소송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의해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가 소송인 겁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부수 기능이 있는데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한다.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주세요.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소송까지 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행정처분이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것은 뭡니까? 같은 행정청에서 한, 상급 행정청에서 한 어떤 처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죠. 반면에 행정소송을 거쳤다. 즉 법원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통제 기능이 있다. 행정 통제 기능, 즉 사법에 의해서 행정이 통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그러면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말이죠. 행정심판 전치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속히 상대방의 권리를 구제해야겠다. 이런 측면과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통제 기능을 강화시킨 겁니다.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행정부에 맡겼더니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좀 부족하겠죠?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제3자적 입장, 객관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심판 임의적 행정심판주로 바뀌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요거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 필수적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행정소송의 특징 및 문제점에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번, 양가로 1번에 2번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여러 가지 행정법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460페이지 보시면은 예외적 행정심판 전취지 채택 거기 별표 3개 찍으세요.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임의적 뭡니까 전취주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 예외적 행정심판 전취지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가령 말이죠. 취소 소송이랄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거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효등 요거 좀 조심해 주세요.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행위가 이거 무효구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무효등 확인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효등 확인 선언 같은 경우는 확인 소송과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선언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0페이지에 3번 양가로 3번에 스몰 a에 나번 줄 좀 쭉 보세요. 그런 거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관할 법원이 있는데 피고인의 소재지가 제1심 법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아요. 혹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우리 행정법은요 다듬고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와요. 나머지 2문제는 정말 행정법 좀 공부한 사람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이 다른 법과 달리 범위가 엄청 넓다고 그랬죠.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서 가장 힘든 법이 행정법이에요. 실제로 행정법원 판사들이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학문을 다 공부해야 되겠고 정말 이 법리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이쪽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1페이지예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사법권의 본질에 기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법의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반사적 이익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사적 이익은 뭐냐면 이 뭡니까 원래 소의 이익이라고 그러죠. 공권이라고 그러는데 주관적 공권에 미치지 않은 겁니다. 주관적 공권에 미치지 않은 요 상태, 즉 주관적 공권이 인정돼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요 단계까지 못 간 그 상태, 요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반사적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주관적 공권화 서술되면서 원고적격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우리가 원고적격이라고 했죠. 이 원고적격이 원래 주관적 공권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뭡니까?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요. 즉 뭐냐면 기본권 보장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직권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이 당사자가 중요한 즉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되겠죠. 또는 처분의 상대방 내지는 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제3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무이행 소송 판례의 태도 어떻게 봤을까요? 뭐냐면 행정청이 말이죠.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의무를 제대로 뭡니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무 좀 이행해달라는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입니다.
자, 262표 판례는 의무이행 소송을 부정하고 있다. 거기 중요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63페이지에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할 수 있는가? 이 얘기도 참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입니다. 예방적 부작위를 했단 말이죠. 즉 행정청이 앞으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는데 부작위로 나가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일반 사법과 달리 행정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부작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직 상대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예방적 의미에서 부작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위법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 판례는 밑에 나번을 보세요. 판례는 부정적 태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판례 입장은 아직까지도 어떤 직권주의적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464페이지. 이 본 교재는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쭉 진도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진도만 쭉 나가고 아주 이 글씨도 말이죠. 깨알같이 계속 써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큼지막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464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이랄까. 그 다음 밑에 보면 무명항고소송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무이행 소송이랄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에서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이랄지.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소송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를 무명이다. 이름도 없는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나왔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다. 민중소송은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경우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익과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민중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기관소송은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권한과도 약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소송과는 좀 달리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같은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항상 같은 배를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마찰을 빚을 때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기관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말이죠.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라든가 국방부와 트러블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야겠죠. 행정재판, 행정소송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5페이지에는 항고소송의 종류가 쭉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공부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조용히 말이죠. 독서실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이 내용을 조용히 음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안 외워집니다. 어차피 행정법이나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기계적으로 암기가 끝나면 뭡니까? 시험장에 가야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10초 내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10초 내로 얼른 문제를 답을 하고 합격의 영광을 안아야겠죠.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뭡니까? 너무 쉽게 해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정도의 길, 중립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방법, 방법인데 뭐냐면 그 방법은 진도도 말이죠. 너무 조금 나가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나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안 될 때 특히 행정법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는 이 본 강의를 잘 유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행정소송에 유용해서 성질상의 분류.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왜 이걸 썼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형성의 소다, 이행의 소다, 확인의 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성의 소에다가 별표 하나를 치세요. 여러분들 형성이다 그러면 뭡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작용을 뭡니까? 작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재판, 이게 바로 형성의 소입니다. 즉 어떤 뭡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리를 획득했다든지 아니면 권리를 소멸시켜 했다든지 아니면 권리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형성의 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성이라는 걸 줄 한번 끄세요. 그 다음에 이행의 소는 뭐냐면 뭡니까? 급부의 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 줄 그세요. 뭐냐면 피고인에 대해서 청구권을 확정해 준다든지 이행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청 보고 뭡니까? 좀 올바르게 좀 이행 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의 소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대방의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소. 이것을 확인의 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내용에 의한 분류해서 항고소송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주관적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467페이지 의미에서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의의는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상대방 법률 관계에서 반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게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포인트 뭡니까?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다. 이거 얘기했죠. 자, 판례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의미에서 밑에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 지급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요, 요것도 공권으로 해석되고 처분성이 인정되며 이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때 말이죠, 항고 소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항고 소송으로, 취소 소송으로 가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고 소송 나와 있죠. 항고 소송은 행정청이 공행정 주체로서 우월적인 입장에서 행정처분했을 때, 자, 우월적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뭡니까? 처분을 내렸으니까 상대방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불복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판례. 제가 이 판례가 현재 나와 있는 판례를 모두 제가 이 속에다 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키워드만 갖다 넣습니다. 자, 판례는 이런 말이세요. 시립합창단원에 제위적 거부 사건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말이죠. 항고 소송으로 하지 말고, 즉 취소 소송으로 가지 말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항고 소송, 즉 취소 소송에서 의 문제와 당사자 소송에서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바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8페이지에 밑에서 판례 두 번째를 보세요. 판례는 공무원 연구관리공단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봤느냐? 이것도 역시 당사자 소송으로 봤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즉 항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지방계약직
뭡니까?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즉 정년이 보장된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무원은 말이죠.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여러 기타 여하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봤습니까? 지방계약직 공무원도 역시나 항고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해직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 소송에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당사자 소송입니다. 반면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 말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 즉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당사자 소송이 아닌 소송. 이거 바로 이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 내용상, 즉 실질적으로는 처분이나 또는 효력을 다투지만 겉으로는 말이죠. 겉으로는 피고를 행정청으로 하지 않고 권리관계 당사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당사자 소송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뭡니까? 항고소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도 대법원 판례 시험이 나오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 줄을 보세요. 토지소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뭡니까? 시행자, 곧바로 국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누가 누가 이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시행자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70페이지부터는 수월하게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출제는 안 되고,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세요. 당사자 및 관계에 나와 있죠. 자, 양가로 1번입니다. 취소 소송사항 원고 적격 및 소외 이익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고 적격 및 소외 이익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 소송에서 준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 즉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준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외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 이익도 항고소송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1페이지입니다. 소외 변경 및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자, 이거 참 재미있죠. 민사소송을 당사자 소송을 누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처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갔는데 항고소송으로 변동도 가능하다. 줄 한번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집행 가능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집행이 뭐냐? 의미가 나와 있죠. 이 본교재가 의미도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70페이지쯤 되는데 빠진 게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없을 것 같지만 다 의미가 다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가집행이라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같이 동일하게 집행령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원의 어떤 재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행력을 부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오는 어떤 법률 행위, 어떤 효과, 이것이 바로 가집행 선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약간 상이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줄 한번 보세요.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어디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자, 헌법재판소는 가급적이면 소송의 당사자라든가 아니면은 제3자의 이익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헌법상의 어떤 이론을 말이죠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의 규정이 당사자 소송에서 적용되는가? 그거 별표 4개 치어야겠죠.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용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겠죠. 이거 방법이 없어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피고 적격 준용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격이 동일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전치유지도 준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 역시나 준용이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47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제한 역시 준용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행부정지 원칙은 뭡니까? 행정청이 행정처분했는데 처분했으면 어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원칙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인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뭡니까? 준용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권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첨가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교과서 유명하신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공권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말은 말이죠. 주관적 공권 또는 기본권이란 말도 써요.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공권은 말이죠. 공법관계에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권인데 공권도 행정법에서는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 공권, 그다음에 개인적 공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473페이지 보시면은 공권의 특수성에서 권리의 자율성, 그 다음에 자력 집행성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 473페이지에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바로 천부적인 어떤 권리다. 이건 커먼로우 사상, 영미의 보통법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나오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권력 투쟁, 권력 분립 사상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길게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바로 뒤에 영국의 커먼로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보통법 사상의 즉 자연법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은 바로 자연법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나 말이죠. 공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반사적이 줄구세요. 법규로 인해서 공권적 입장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으로써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반사적인 효과로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반사적 이익이다. 즉 반사적 이익은 말이죠. 법률상 이익까지 못 간 것입니다. 법률상 이익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반사적 이익을 가진 사람도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법률상 이익인가 반사적 이익인가를 명확하게 일도 양단으로 딱 쪼개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474페이지에 공권 성립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거기 별표 3개만 치세요. 첫 번째, 강행법규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강행법규 자꾸 얘기 나오는데 강행법규는 뭐냐면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위법이 되는 상황을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반면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법규, 이것을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사적 이익이 보호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력인데, 최근에는 말이죠, 의사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요소론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5페이지에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 또 비교해봤죠. 그 유형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하나 치시고, 당사자 소송에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항고 소송에는 말이죠,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이렇게 돼 있죠. 없는 게 뭡니까? 의무이행 소송 있었어요? 없었죠. 거기다 쓰면 되겠죠. 의무이행 소송 없다. 자, 이론을 정복할 때는 이런 표로서 정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나열식으로 이론을 공부했다가는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판례 같은 건 어떻습니까? 키워드를 공부함으로써 시험의 적응 능력을 기릅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학문을 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시험에 합격해서 본인의 영광과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또 이바지도 해야겠죠. 이런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소송에는 기관소송, 그 다음에 민증소송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76페이지에서 정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의의와 성격에서 취소소송이라 하면 거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취소소송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취소소송을 공부하는데 행정청의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476페이지예요. 취소 소송이라 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 위법한 처분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있었죠. 요게 또 잘못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소 또는 변경을 해야겠죠. 취소는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잘못됐으니까 바꿔달라, 이런 소송이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재결청, 즉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됐는데 언제 제기할 수 있냐면요. 3번 보세요. 행정심판법상 위법한 재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자, 줄그세요. 당의 재결 자체상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즉 재결하는데 말이죠, 고유하게 어떤 절차를 잘못 이끌어가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때만 뭡니까? 취소 소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는 취소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취소 소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70페이지에 취소 소송의 제기 요건. 자, 구체적 요건이 있네요. 거기 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별표 3개 또 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법에서 지금 2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은 지금 16번째, 17번째 정도 문항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말이죠,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첫 번째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한 처분. 적법한 처분이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정소송, 즉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자, 법률상 이익인데 요게 학설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인데 요게 학설이 나누고 있어요. 이거를 원고적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행정법 학회에서는 완벽하게 통일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법률사항이 원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은 거의 필요 없겠죠. 행정청을 처분 내린 행정청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행정청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것은 형식적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쭉 그 다음에 소장 형식,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종이에다가 어떤 서류에다가 해야죠. 전화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할 법원에다 제기해야 됩니다. 관할 법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은 취소 소송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8페이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가 한번 언급했었어요. 행정행위와 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넓은 부분이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기요건 줄만 그세요. 행정청에 처분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좀 중요한 걸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있어야 된다. 공권력 행사입니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어떤 제스처만 취했을 때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가능하다. 거부 처분,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거부 처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있어요. 기타 문제되는 경우 그 별표 2개 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류 처분할 수 있는가? 자, 보류 처분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류 처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통고 처분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 통고 처분,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고 처분 같은 경우와 불기소 처분은 뭐냐면 어떤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즉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검사가 수사 종결을 하면서 하는 처분이 바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특별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구제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행정처분에 해당하긴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도 행정처분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굳이 현행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처분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원래 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행정소송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0페이지 제기요건 있는데 이거는 뭐 눈으로만 좀 보시면 되겠죠. 법관의 법령을 위반했다. 법률과 명령을 위반했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유재량 행위를 또 위반할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원래 재량 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거기 보면은 원칙적으로 줄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재량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재량 준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어때요? 항고 소송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원칙이 이겁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유재량 행위는 행정청에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한 남용 일탈되지 않는 이상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480페이지 거부 행위의 처분성 인정 요건 이렇게 됐는데 그 별표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거부 행위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거기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해갖고 이럴 때는 어떤 뭡니까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신청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변경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부정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안림 해제 신청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을 긍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죠. 자, 이 판례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를 좀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임용 신청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임용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나왔죠. 자, 거부 처분이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데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립대학교 재임용 거부 처분 사건이었어요. 이럴 때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꼭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48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489페이지까지 처분성 인정한 판례, 그렇지 않은 판례가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 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이거 엄청나게 많죠. 지금 처분성 인정한 판례 132개. 그 다음에 처분성 부정한 판례 146개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것도 요약을 해가지고 또 키워드를 또 잡아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82페이지 감사원 징계 요구엔 징계 처분 이럴 거는 뭐 어떻게 암기해야겠습니까? 징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방의회 의장의 선임 의결 이런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지방의회 선임 이렇게 해가지고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야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단수처분. 단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처분성 인정한 거예요. 자, 단수처분이랄지 지방의회 선임 의결 이런 거는 처분성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처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 이것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자, 31번 보세요.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 문제 권고 이것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483페이지예요. 40번 항공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설치 이것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62번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거부. 자, 거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암기를 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72번 특정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이것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자, 74번 내인가 취소 이것도 처분성 인정했네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484페이지입니다. 79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거의 다 암기를 해야겠죠. 79번 보세요. 농지개량조합,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이런 것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보시면은 향정신성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대한 어떤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는데 이것도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나 485페이지에 처분성 부정한 게 있죠.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다른 법률에 있다고 그랬죠. 알아두시고 여기서 통고처분은 처분성을 부정한 것보다도 행정행위의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거기다 써놓으세요. 행정행위의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성을 결과적으로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행정행위의 처분성은 인정되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추첨에 따르는 운수사업 면허 대상자 선정행위 추첨. 추첨 같은 경우는 처분성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행정행위 처분성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된다. 결과적으로 부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군의관의 징병검사 신체 등위 판정. 군의관이 말이죠. 신체검사 등위를 판정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통고처분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행정행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예요. 30번 등재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세행정기관의 내부 과세표준 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 환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처분성 부정되고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87페이지입니다. 자, 73번 결손처분이랄지 결손처분 취소도 역시 처분성이 부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3번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4번, 그거는 특별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철거 및 주민주택 특별공급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후된 뭡니까? 주택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강제로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뭡니까? 철거민이 따로 어디 살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거길 떠나게 되면은 오히려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정착에 대해서 뭡니까? 강제 철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88페이지입니다. 105번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정차 배정위원회 조치 행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말도 어렵죠. 우리 행정법은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뭐랄까요? 어려운 그 어떤 문제 풀이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방법이 없죠.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8번 인사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처분성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발급 이것도 처분성 부정합니다. 자, 48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행정지도 역시 처분성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행정행위는 자, 처분성을 일단 인정하려면 권력적 행정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부대등적 행정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46번입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바로 위에 보면은 145번에 하수도법에서 말이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일 뿐이지 처분성은 부정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판례가요. 자, 우리가 지금 처분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무려 482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지금 한 7, 80개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은 1 내지 2 문제를 그냥 맞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냥 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그냥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은 0.1초 내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지금 공부했던 처분성 인정 유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